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이 될 거냐 반등이냐 그걸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자리가 나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그냥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펌핑이 나왔던 것처럼 그냥 상승으로 멀어져 가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등이 나왔어요. 24일, 25일 날. 그래서 25일 종가까지는 괜찮았는데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십자 도치형 캔들입니다.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겹쳤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 돌파가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십자 도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십자 도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확정이 안 됐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비트가 여기서 급등 시세가 나와주면서 1억 5,500을 넘어가 주지 못한다면 하락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락 확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부분은 가격이 다른데 해외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해외 비트, 국내 비트가 있는데 가격이 퍼센테이지 좀 다릅니다. 국내로 따지면은 2% 정도 돼요. 지금부터 2%입니다. 지금부터 2%가 떨어져서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가 최저 방어선이 되는 거고 해외는 마이너스 2.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든 해외든 앞으로 2에서 2.5%가 더 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2%가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아플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의 하락이 나올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단기 상승 이후로 밀렸었던 구간을 잠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조정이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조정이 약한데 그러면 이런 상승이에요. 상승 나왔다가 여기 잠깐 눌렸죠. 하나, 둘, 3일 차는 거의 횡보기 때문에 이게 눌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일차, 5일차 이틀 동안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적게 떨어지면 2%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런 케이스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 라인까지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시세가 나와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며칠 빠질 겁니다. 결국에는 잠깐 빠졌다가 반등 나올 거냐 아니면 그냥 다 무너져서 깨고 내려갈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락폭을 이때 당시 보면은 이게 적지는 않아요. 밀렸던 게 11%입니다. 비트코인이 11% 빠졌으니까 전체 조정에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지금하고 좀 다른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떨어졌을 때 다른 코인들도 떨어졌는데 현 시점에서는 비트가 눌려도 이더리움에 대한 방어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 하락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단에 맞고 밀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수 있어요. 자, 이더하고 알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단기 고점에 왔기 때문에 맞고 이렇게 비트가 출렁거리면 축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바닥 구간이 깊지가 않습니다. 빠른 반등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를 잡고 가고 비트는 그냥 조정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십자 도치로 끝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제일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결국 이제 2.5% 해외 거래소 따지면 이 정도 돼요, 가격이. 국내로 따지면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캔들상 봤을 때 해외나 국내나 1억 5천에서 1억 4천 9백짜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하락하는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락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대신에 뭐 방금 얘기했었던 이더하고 알트의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같이 밀렸다가 조정 끝나고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알트코인들 쪽이라서 그거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는 이번에 시간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붕괴가 나오고 뭐 떨어진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데 여기만 망가지지 않으면 돼요. 1억 4,100에서 1억 4,200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초에 돌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날 돌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밀려도 뭐 요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좀 크게 밀린다 그러면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현재 가격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플 거예요. 하락폭으로 따진다면은.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천히 내려올 거냐 아니면 급락으로 빠질 거냐, 이렇게 급락.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하방 패턴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단기 급락 사태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그림이 되게 불안정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좋은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고점은 저점상 봤을 때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 주고 있는데,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 받을 수 있는 공간 폭이 사실 길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상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도 1, 2주는 좀 넘어야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당분간 그 메이저 코인들, 대형 코인들하고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소가 되기까지는 만약에 비트가 끝까지 버텨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크게 안 빠지고 뭐 1억 5천에서 1억 5천 뭐 200 사이로 계속 횡보를 해준다. 이렇게 2주를 버텨줘야 돼요. 크게 안 밀린다면.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버텨줄 가능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트는 조정받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받고 다음 차수 때, 다음 차수 반등을 기대하면서 추가 강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3분기에 들어가야지 이제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르게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상태와 구조적인 부분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패턴의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더리움도 여기가 단기 저항이거든요. 여기부터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이번에 상승 못 올라갔죠. 이거밖에.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 자리예요. 그래서 저항이 임시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자. 여기서 조정 이렇게 받아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상단 돌파예요. 상단 돌파. 특히 이제 한 380에서 370 한 5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종가상 뚫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보면 잘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바닥에서 가니까 일정 해소가 되면은 공간이 여기까지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확보가. 방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상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 돌파만이 살 길인데 조정받을 공간은 깊고 이더리움은 상승할 공간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트코인들까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요. 이더하고 알트는 그렇게 나쁘어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에 비트코인한테 영향을 받을 만한 대형 코인들과 비트코인 상태는 그냥 조정으로 간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 시세로 놓고 봐도 지금은 비트코인 분봉이나 일봉상의 시세로 봤을 때 빠져나갈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진짜 갑작스럽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확률적으로 지금 10%가 안 되는데, 오늘 만약에 시가가 딱 시작되고 그냥 장중에 펌핑 나와서 내일 아침까지 유지시켜 줘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조정입니다. 왜냐면 오늘 또 하필 이게 보합이에요. 십자 도치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 자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커트라인 넘어갈 자리도 거의 변동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돌파가 아닙니다. 이번에 돌파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거는 오늘 시작되는 오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장 시작되고 뭐 밤이나 새벽 시간에 봤는데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몇 프로가 떨어지든 음봉의 빛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조정으로 간주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 준비할지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올라온 상태고, 해외 거래소도 보게 되면은 거의 전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을 그나마 꾸역꾸역 넣어서 보자면 여기까지는 버텨줘라라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 돌파 이후 조정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작동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낙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